네, 어제 포항 지진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조금 전에 연결한 전문가는 이 기상청의 지진 분석관이었고요. 다른 전문가의 얘기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강태섭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산단층, 장사단층 여러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이번 지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를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경주 지진과 지난해 발생했던 경주 지진과 연결이 돼 있냐는 부분인데 교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짧은 시기에 일단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경주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예. 조금 전에 기상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전까지 40여 차례 여진이 있었다고 하고요. 경주 지진의 경우에는 이게 여진이 1년이 넘게 계속됐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 포항에서의 지진도 경주 지진의 한 맥락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면 앞으로 상당 기간 여진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주 지진과 굳이 상관을 짓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 지진이 과거에 많이 발생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암석에 축적되었던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여진이 오랫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번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이번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과 연결이 돼 있다면 양산단층, 그동안 학계에서 이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이 양산단층과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 자체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주변에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단층을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정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여러 가지 거리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층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께서는 이런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의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각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건 맞는 겁니까? 당연하죠. 단층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힘의 작용에 암석에 작용한 힘의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석에 작용하는 힘의 영향들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큰 지진이 났을 때 주변의 응력 상태를 많이 교란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발생했던 지진들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딱 하나의 요인으로, 어떤 딱 하나의 원인으로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단정지어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또 과거에도 그 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지진들은 또 이 지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을 더 자세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번 포항 지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진앙이 깊이가 얕았고 도심 근처에서 또 발생해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공포가 더 컸고요. 그리고 본진의 진동도 상당히 좀 수초간 시민들이 느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포항 지진의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번 경주 지진과 비교를 해서 훨씬 더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 지표면에서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의 정도가 같은 에너지라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지진이
지진동 에너지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일단 가까워서 더 큰 진동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 혹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이런 포항이나 경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서울 같은 곳에서 혹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진에서는 아직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 역사적인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건들보다도 다소 커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여러 차례 역사 기록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지진이 뭐 발생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막거나 뭐 굳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특정해서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 적어도 그런 지진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네네.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겠죠. 네,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강태섭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